네, 2년 넘도록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시장 불장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식산업센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서야 지식산업센터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투자를 한번 해볼까 계획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는 투자, 돈도 이제 한두 푼이 아니죠. 목돈이 들어가는 투자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본인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투자를 계획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신 내용에 대해 잘 알고 투자하면 그래도 두려움이 많이 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두려워할 거는 아무것도 모른 채 투자를 하는 거, 그건 진짜 두려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투자하시려는 분들과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지금 지식산업센터의 가격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식산업센터의 가격 많이 높아진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대답하죠. 진짜 많이 높아졌습니다. 저도 이만큼 높아질 줄 몰랐는데 정말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은 이거죠. 그럼 지금 지식산업센터 사도 되는 건가요? 그럼 저는 과거에 비해서 상승폭은 많이 둔화될 것이다. 하지만 계속 상승 분위기는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얼마나 더 오를까요? 앞으로 몇 년간 더 오를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건 제가 알아맞힐 수가 없죠. 지금 이 가격에서 얼마까지 오를 거다, 향후 몇 년간은 계속 오를 거다, 이런 걸 전망하기는 쉽지 않죠. 신의 영역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당장 시장 상황을 보더라도 하락에 대한 시그널은 없기 때문에 당분간 이 상승 분위기는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다 지식산업센터는 좋다고만 하는데 가격이 떨어질 확률은 제로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상승장을 이어갈 거라고 보는 거지, 얼마든지 시장의 변수는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장 시장 분위기는 좋으나 마냥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현재의 모습일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고요. 그리고 지금의 이 분위기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언젠가는 어떠한 변수가 생겨서 시장이 다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2, 3년 사이에 이렇게 급변한 만큼 또 어떤 변수가 찾아오면 금방 바뀔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장이 이제 바뀔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제목은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장의 변수로 정했고요. 말 그대로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미리 예측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파트 규제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 큰 이슈였던 이제 대선이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택 시장에 대해 이제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다시 이제 부동산 가격이 꿈틀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규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바뀔지 이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과거에 아파트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죠. 아파트를 통해 투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아파트 투자가 막히다 보니까 이제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근데 다시 아파트 쪽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훅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투자자들이 진입을 하면서 시장을 이렇게 띄워놨는데, 이렇게 달궈놨는데 이 투자자들이 다시 빠져나간다, 그럼 분위기는 다시 식겠죠. 그래서 주택시장에 대해서 정부의 규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도 제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규제나 대출 부분 조금 더 완화시킬 거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아파트나 대출 규제가 계속해서 지속될 거다라고 한다면 지식산업센터 분위기는 계속해서 좋아지겠죠. 왜냐? 투자자분들이 이제 규제가 덜한 곳을 찾아서 지식산업센터로 왔는데 계속해서 이보다 더한 투자처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계속 이곳에 머물겠죠. 지식산업센터는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를 이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규제가 어떻게 될 건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식산업센터의 규제가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국회에서는 지식산업센터 관련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발의되긴 했으나 아직까지 그 이후에 진척사항이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쨌건 기업을 위한 상품이었던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투기 상품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부동산 영역에서 지식산업센터가 차지하는 이 비중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걸 이제 온전히 여기만 신경 쓸 수 없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변수라고 한다면 이제 그동안 언급되고 발의로만 끝났던 이 법안들이 실제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규제가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투자자의 진입이 지금처럼 수월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분위기가 다운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공실 리스크입니다. 지식산업센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크게 염두하는 부분이 공실에 대한 부분이죠. 이제 지식산업센터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2019년도, 2020년도 이때 이제 분양한 곳들이 이제 올해 준공되기 시작을 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공급량은 과거에 비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이건 지역마다 차이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지역은 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도 바로바로 이제 입주가 진행될 수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지역은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과공급돼서 공실에 대한 부분이 이제 터져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실이 터져 나오는 현장이 한 개가 아니라 여기저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순간부터는 지식산업센터 분위기가 이제 분명히 조금은 꺾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장에서 좋은 얘기만 들리죠. 뭐 계약금 얼마를 넣었는데 뭐 얼마 기간 동안 뭐 얼마의 수익을 봤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이제 공실에 대한 부분이 하나씩 터져 나오게 되면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마냥 좋은 거는 아니다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일부는 이제 실패할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다, 마이너스를 볼 수 있다 라는 이제 인식들을 하게 될 거고,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씩 터져 나오게 되면 이제 분위기는 조금씩 다운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 증가가 불러올 공실에 대한 리스크, 어느 정도 이제 생각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음은 매매나 전매 거래입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 분양받는 분 대부분은 다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이제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전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임대를 끌고 가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전매가 됐든 임대가 됐든 최종 소비자는 입주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투자하신 분들은 본인이 산 금액에다가 일정 금액의 이제 프리미엄을 얹어서 거래를 합니다. 매매나 전매를 내놓게 되는데, 어쨌든 최종 소비자라 할 수 있는 입주하는 기업이 이걸 사야 거래가 성사되는 거고, 거래가 성사돼야 내가 원하는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 이 가격이 너무 높다, 부담스럽다, 난 입주 못하겠다, 못 사겠다 라고 하게 되면은 거래가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뭐 너 아니면 다른 기업한테 판다, 너 아니면 또 다른 기업한테 판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기업들이 생각하는 게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뭐 저기가 얼마가 됐든 난 저기 꼭 들어가야 돼 라고 하는 기업들이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본인들이 시세를 확인하고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적정가라는 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적정가가 이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난 저 금액 주고는 저기 못 산다, 난 이사 안 간다 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는 순간에 이제 시장에 매물이 쌓여가는 거고, 그리고 매물이 쌓여가면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이제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지식산업센터 수익률 이제 옛날 같지 않네 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런 순간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 다운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 뭐 매매 전매뿐만 아니라 임대 시장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높은 가격에 샀으니까 어느 정도 수익률을 맞추려면 임대가도 높여야 돼. 뭐 지금 임대가도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임대를 들어올 기업에서 이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다, 여기 못 들어오겠다 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임대 매물도 쌓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임대 매물이 쌓이는 거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이제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 게 부담스러우니까 빨리 임대를 놓기 위해서 가격이 낮추기 시작하는 거고,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고,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지식산업센터의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죠. 인기가 하락할 수 있는 거고, 분위기가 이제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냥 높아지는 가격에 좋아할 게 아니라, 이걸 어느 선까지 기업이 받아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대출이 굉장히 잘 나온다라는 거죠. 레버리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투자 상품이다 라는 거라서 80%, 90% 이렇게 대출을 받습니다. 애초에 시세 차익 목적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마이너스 수익률 감안하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금리가 높아진다, 내가 납부해야 될 이자 금액이 커진다, 그럼 내 수익이 작아지는 거죠. 수익률이 낮아진다, 지식산업센터 투자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게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지식산업센터 투자 수익률 몇 프로밖에 안 되더라, 1억 투자했더니 순이익은 얼마더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 순간부터는 이제 또 분위기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금리 인상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겠으나, 금리 인상이 지속된다면 분명히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장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건 뭐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장을 마냥 핑크빛으로 볼 게 아니다, 무조건 긍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러한 변수들이 있을 거다, 뭐 주의해서 봐야 된다 라고 예측한 거니까 한 번쯤 가볍게 보시고 넘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장의 변수라는 내용으로 안내해드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